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15 총선 이후에 풀쩍 뛰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미세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것이 미래통합당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리얼미터가 YTNLA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정기조사죠. 5월 4주차. 그럼 5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집계입니다. 그래서 59.9%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매우 잘함이 38%, 잘하는 편이다가 21.9%. 이게 이제 일주 전에 비해서 2.4%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것, 그것은 5월 29일이었습니다. 5월 29일. 그날 5월 29일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것은 5월 25일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 영향을 미친 것이 왜 이러냐면, 사실은 초반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그거 기억나시죠? 이해찬 대표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그래서 약간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전체가 윤미향 감싸기에 나서는 건 아니다. 다만 윤미향 감싸기에 나서는 것은 열린민주당이나 아니면 이른바 문바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일각에서 윤미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쌀 이유가 있나? 이런 이제 회의론이 일기도 했었죠. 그런 걸 빼면 사실은 약간은 민주당 내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찬 대표가 자, 굴복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인순 의원이 윤미향 의원의 개인 계좌나 이런 걸 갖다 놓고 보고서 이거 별 문제 없는 것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건데, 글쎄요, 남인순 의원이 무슨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윤미향 의원이 제공해준 자료만 분석한 것이지, 그 제공해준 자료 이외에 다른 것까지도 분석했다면 과연 그런 결론을 당 지도부에 보고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해찬 대표라는 사람은 그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의 보고를 믿고 윤미향 감싸기에 나섰을까? 이게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과의 관계는 위성정당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보면 처음에 선긋기 한 게 오히려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처음에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할 때도 저는 민주당이 약간은 중립적 위치를 취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총력을 동원해서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고 얘기했을 때만 해도 이 윤미향 씨와 관련한 의혹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조금 이따 저희가 보시겠지만 그게 다 나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감싸기에 나서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 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일이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때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1.3%였는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윤미향 씨가 기자회견을 했던 29일에는 57.4%입니다. 자, 이 57.4%는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그런 수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날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금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실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것이 반영이 되려면 다음 날이나 다음 날, 6월 1일쯤에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잘못하고 있다는 건 어떠냐? 그거에 이제 잘하고 있다에 반대니까, 일주일 전에 대비해서 2.7%포인트가 오른 35.3%, 매우 잘못함이 21.8, 잘못하는 편이 13.6, 이렇게 됐고, 지역별로 보면 특히 이제 광주 전라 지역과 호남 지역과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운영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이제 호남 지역에서 9.6%포인트가 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상당 부분은 민생당 지지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생당 지지층이라는 것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에서 민생당은 민주당 쪽에 가까운 약간 중도 친민주 이런 성향이었는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쪽으로 그 본다면 약간의 로열티가 좀 떨어지는 이쪽에서부터 이탈을 했다. 그러니까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이탈이 있었다. 아마 서울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70대 이상 7.2%, 60대 4.5%, 40대 3.7, 30대 3.5 이것도 바로 비슷한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뭐 과거 왕조 시대의 그 충성 개념이 아니고 얼마나 거기하고 공감대의 폭을 밀접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인데 그것이 좀 옅을수록 지지율 하락이 컸다. 예를 들어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그 국정운영 지지에 대해서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문 대통령을 정말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정말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고 아이고 요새 미래통합당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거기에다가는 우리가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 뭐 대통령 요새 뭐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잖아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 물론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의혹에 대한 이슈인데 이 이슈에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응하는 방향에 따라서 지지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당별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생당 지지층에서 8.2%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정의당 지지층에서 6.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별로 안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 우리가 여기서 뭐 세대별 또는 지역별로 몇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리얼미터는 ARS 조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를 알아보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는 아직 뭐 제대로 떨어지지가 않았지만 그 핵심 지지층이 아닌 외곽 지지층에서 상당한 정도의 동요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윤미향 의원 의혹, 정의연 의혹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대략 한 5월 3주차 주간 집계에 대비해서 0.4%포인트가 정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1.5%포인트 정도가 올라서 26.3%고요.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윤미향 씨 의혹과 관련한 전체적인 그것도 흐름, 뭐 이런 걸 보면 사실은 5월 7일에 이용수 할머니가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 윤미향 씨 관련한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선 직후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8.3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부정평가가 37.6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총선에서 177석의 여파 그리고 여권 전체로 보면 범여권 전체로 보면 186석의 여파가 점점 이제 파장이 커가면서 사실은 그 63.7%까지 해서 정점을 찍었었죠. 이게 4월 4주차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서 한 2주쯤 지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부정평가도 32.4로 그때가 최저였다. 근데 그 이후에 5월달 들어서 5월 7일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죠. 이게 아마 반영된 시점은 대략 5월 2주차 정도 됐을 겁니다. 2주차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 이때 61.7대 33.1 이렇게 돼 있습니다. 61.7대 33.1 어느 정도 반영됐는데 그게 그 전주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하락세. 그 전주 5월 1주차가 62%였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세. 그래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네. 근데 이때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긋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윤미향 당신은 당선자죠. 당선자의 의혹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 선긋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차단했다. 더군다나 이때 또 바로 그 지지율의 하락폭을
받아가야 할 미래통합당은 뭐 거의 질이 멸렬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때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딱 뽑을 시점이고요. 뽑고 나서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이네 안 받아들이네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미래통합당 쪽에 총선 후에 전열 정비가 거의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미래통합당이 그 지지율을 오롯이 받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는 것들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5월 3주차 지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올랐습니다. 오히려 5월 7일 약간 선긋기를 하고 나서 오히려 약간 올랐습니다. 0.6%포인트가 올랐는데 이건 뭐 몇 %포인트가 올랐다는 것보다 지지율이 하락세였다가 반전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민주당이 오판을 했다고 봅니다. 아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선긋기를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네? 그건 선긋기 때문이 아니고 윤미향 당선자 의혹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구나 라고 오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별것 아니구나. 그리고 마침 이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남인순 의원이 이러이러한 거 뭐 개조하나 이런 걸 봤더니 그거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지지율 올랐겠다. 또 남인순 의원이 그런 보고를 했겠다. 그러니까 그래요? 해서 오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이해찬 대표가 윤미향 감싸기에 나서고 굴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5월 29일 날 윤미향 당선자 마지막 날이죠. 그날이 5월 30일 날 배지를 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동안 나온 의혹 다 아니야. 그래서 아니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바로 그러니까 5월 4주차 그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62.3에서 61.5로 0.8%포인트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제 부정평가가 33.6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이번 주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더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럼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과 청와대가 섣불리 윤미향 의혹 감싸기에 나섬으로써 지지율 관리에 실패했다. 물론 아직도 이 61.5, 59.9 뭐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윤미향 의원 하나 의혹을 굳이 감쌀 이유가 없었는데 그런데 감싸움으로써 지지율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 것은 바로 정세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이다. 그럼 이거의 여파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보적 정책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취적 정책을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아마 민주당 정책 중에서도 괜찮겠다 싶은 것은 과감한 정도로 채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뭐 그것이 실패를 할지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어느 정도 변신에 성공을 했다라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는다면 그러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서 떨어져 나간 지지층 그게 민생당 지지층이 될 수도 있고 정의당 지지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중도에 모여있던 지지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끌어올 수가 있다. 물론 뭐 반대의 경우에는 못 끌어오고 지금 같은 상태가 지속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여권이 오판을 하면 여권한테 윤미향 의원 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177석과 176석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기에 나서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지지율에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온다? 이거는 관리의 실패다. 이런 관리의 실패가 뭐 앞으로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뭐 1년 11개월 정도 남았고요. 앞으로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차기 대선 무르익기 시작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런 오판들이 쌓이면 결국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